한미 무역협상 타결됐다고 좋아할 일 아닙니다. 한국만 손해, 일본보다도 더 많이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협상이 잘 끝났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항목별로 뜯어보니 우리가 일본보다 더 크게 당했습니다. 자동차, 투자, 에너지, 다방면에서 이중 손해 구조입니다. 관세율만 보면 25%, 15%로 똑같이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은 원래 24%였고 우리는 처음부터 25%였습니다. 즉 일본은 9% 낮춘 거고 우리는 10% 낮춘 셈입니다. 겉으론 같아 보여도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자동차만 보면 문제는 더 큽니다. 일본은 FTA 없어서 기존 2.5% 관세 15%로 오른 거고 우리는 FTA 덕분에 0%였던 관세가 15%로 됐습니다. 우리만 2.5%피 더 손해본 겁니다. 대미 투자 한국 350억 달러 vs 일본 550억 달러로 보이지만 수출 규모와 경제 규모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에너지 구매 한국은 1억 달러지만 일본은 알래스카 LNG에만 440억 달러 투자 계획. 농산물 개방 조건 양국 모두 불리하지만 세부 항목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나 투자자라면 한미 FTA 효과가 상실된 이 시점에서 비용 구조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무역 수출 업종 종사자라면 세부 협상 내용과 품목별 세율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도 일본 차와 한국 차의 관세 차이를 이해해야 시장 흐름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FTA 맺은 우리가 더 손해봤습니다. LNG는 살 수도 없는 걸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TA 맺었으니까 우린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은 그대로 내주고 에너지는 사지도 못할 걸 사겠다고 미국에 약속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 양보입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자동차 시장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FTA 덕분에 이미 개방돼 있었고 추가 개방은 없었지만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도 자동차 시장 열었다고 했지만 그건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FTA 덕분에 이미 개방된 걸 새삼 강조한 것뿐입니다. 에너지 부문 약속이 더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LNG를 1천억 달러어치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간 LNG 수출량은 300억 달러 수준. 유럽이 이미 대부분 예약해놨습니다. 즉 우리는 살 수 없는 걸 사겠다고 약속한 셈입니다. 일본은 대신 알래스카 천연가스전을 직접 개발하고 터미널까지 지어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극한지대에 있고 단가가 너무 높아 손해만 보는 투자입니다. 자동차 업계 종사자라면 FTA 혜택 소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시나리오를 검토하세요. 에너지 기업 투자자는 미국산 LNG 수입 가능성과 단가를 철저히 분석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도 자동차 가격 상승 에너지 요금 반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1천억 달러를 사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미국은 8LNG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이겼다고요? 처음엔 저도 걱정했습니다. 미국산 LNG를 1천억 달러어치 산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구조를 들여다보니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 협상이 낫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설명해주는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은 440억 달러를 알래스카 천연가스전 개발에 직접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극지방 근처, 공사도 어렵고 유지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알래스카 가스는 생산 단가가 MMBTU 기준 13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본토는 3달러 수준, 단가만 4배 넘게 차이 납니다. 반면 한국은 사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산 LNG는 중동보다 싸고 정말 공급만 된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과 수출 계약을 대부분 체결한 상태라 1천억 달러어치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약속은 했지만 실질 부담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농산물 시장에선 한국이 쌀과 소고기 방어에 성공했고 트럼프는 오픈이 아닌 수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LNG 관련 업계 종사자나 투자자라면 이번 협상의 실물 계약 여부를 계속 주시하세요. 실제 공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언론 기사 제목에 휘둘리지 마시고 원문 표현의 오픈 vs accept, 정부 발표문, 미국 발표문을 비교 확인하세요. 일반 소비자는 에너지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지 공공요금 정책 흐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나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 우리가 어디에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 우리가 투자처도 정하지 못하고 미국에 퍼주는 방식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일본보다 적게 냈으니 괜찮다 싶었는데 들여다보면 더 억울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일본은 5,500억 달러 약속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이 더 많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적정 투자액은 약 2,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즉 우리는 1,000억 달러나 더 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늘 이렇게 말해왔죠. 너희들이 미국에 얼마나 수출하냐가 더 중요하다. 그 기준대로 하면 한국은 5,000억 달러를 투자해야 적정선이고 결국 우리는 1,500억 달러 깎은 셈입니다. 어떤 기준이 맞느냐? 논란이 있지만 공통된 불만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 내 재투자. 이게 진짜 우리 돈입니까? 반면 유럽은 이 같은 투자 압박을 회피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국민 입장에선 납득이 어렵습니다. 무역정책 관련 종사자라면 이번 투자 약속의 실질 구조가 어떤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및 증시 투자자는 향후 미국 내 수익 배분 방식, 한국 기업의 실제 지분율 등을 체크하세요. 일반 시청자도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처와 이행 방식이 융자인지 직접 투자인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500억 달러 깎아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3,500억 달러 투자했다는 숫자만 보여졌죠. 하지만 이 안에 한국이 먼저 제안한 카드, 즉 MASGA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상한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MASGA는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안했고 트럼프가 반응해 투자 요구액을 500억 달러 낮췄습니다. 전체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MASGA용, 나머지 2,000억 달러는 트럼프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1,500억은 우리가 활용 가능성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MASGA 투자의 핵심은 미국 내 조선소 재건 기술자, 재교육 생산 인프라 수출, 말하자면 조선업 한류 전략입니다.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보면 2023년 기준 중국 54%, 한국 28%, 일본 11%, 그리고 미국은 단 0.11%. 미국은 사실상 조선업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문제는 조선업은 인건비가 생명인데 미국 1인당 GDP는 8.8만 달러.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당 GDP 3.6만 달러 넘으면서 이미 조선업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선업 관련 종사자나 투자자라면 MASGA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 기술 수출과 연결되는지 미국 내 생산 참여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정책이나 에너지업계 종사자는 이 프로젝트가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 구조 투자라는 점에서 재무부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반 시청자도 3,500억 달러 중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수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조선업 하겠다면서 결국 우리가 군함까지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40도 넘는 땡볕에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는 현장. 그 힘든 일을 미국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는 건 한국의 기술, 한국의 손, 한국의 인력입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 8천 달러. 이런 고임금 국가에서 상업용 선박을 만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ASGA는 사실상 군함 건조 능력을 한국이 대신 구축해주는 구조입니다. 상업 조선이 아닌 군수 산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유죠. 한국 기업이 미국 땅에서 전투함을 건조한다면 미국 군함 기술을 바로 옆에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수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해야 하는 조항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일본도 똑같이 적용되며 기술이 남는 투자라는 점에서 조선업 분야는 의미가 다릅니다.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 우리 없이 군함도 못 만듭니다. 즉 한국과 협력 없이는 MASGA 자체가 성립 불가한 구조입니다. 조선업 방산 기업 종사자라면 이번 MASGA 프로젝트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 협력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기술 확보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정책 투자 종사자는 군수 산업 확장 흐름과 미국의 방산 예산을 함께 보며 중장기 신사업 확장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 시청자는 수익의 90%를 뺏긴다는 표현만 보지 말고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남는지 실질 국익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90% 재투자? 뼈아픈 조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술 없이 돈만 퍼준다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MASGA는 군함 기술을 옆에서 익힐 수 있는 유일한 창입니다. 미국은 조선업 인력도 생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없이는 MASGA도 없습니다.
이 기회를 기술 확장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또 돈만 내고 기술은 못 얻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조선업이 군수산업으로 확장될 기회, 이건 한국에게 주어진 새 미션입니다. 이 영상 조선업 종사자, 산업 종사자,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돈은 잃어도 기술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